보이스피싱 이게 사기단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없어요? 혹시 제가 저한테 연락 오는 거 아니겠죠 혹시? 근데 일단은 방송 잘 봤습니다. 이렇게. 조세. 네. 지금 우리가 저 돈특집을 하다가 네. 오다 지금 금감원에 오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내가 오게 될 줄은. 금감원. 예. 야. 뭔가 무게감이 있네요. 이 금감원의 진짜 예능 프로그램이 아마 예능에서 온 곳이 없을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런 데를 많이 가네요. 지난번에는 법원도 가보고 법원도 가보죠. 금감원도 우리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대법원도 가봤고 그죠? 이게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 금감원이 말 그대로 금융계의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승사자다. 아유, 안녕하세요. 그래서 딱 어이구. 스마트하게 뭔가 느낌이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인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랑은 주먹을 치고 형님랑은 감수를 하고. 저 예전에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한번 뵌 적이 언제요? 있어요. 여의도 유명한 콩국수집 지하에서 예. 국수 드시고 있는 거 제가 뵀어요.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네네.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네. 저는 금융감독원 이제 불법 금융대응단이라고요. 네, 이제 보이스피싱 이거를 진짜 그리고 이제 불법 사금융 관련해가지고 피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근육 피해 예방. 예예예. 어허, 금감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기본적으로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금융회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금융 소비자분들이 불법 사금융 또는 이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시지 않도록 피해 예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금융에 관련된 모든 이 소비자분들을 좀 보호하고 네. 금융권에 있는 여러 가지를 이제 감독하고 예. 하는 역할이 금감원의 역할이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주워 들은 얘기로는 금융권의 저승사자다 이런 또 닉네임이 있는데 이것도 예. 좀 맞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스포츠로 따지면은 네네. 심판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냉정한 이제 예. 마음가짐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사실 네. 이 보이스피싱도 막상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기사를 보고 근데 이거를 왜 속을까? 예. 근데 당하면- 진짜 귀신에 홀린 듯이 당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네. 예. 생각보다 지금도 피해자들이 많이 있나 봐요. 일평균 한 194명 정도 분이 하루에 26억 정도의 피해를 보거든요. 작년 한 해 기준으로는 6,720억 원 정도입니다. 얼마요? 6,720억 원이고요. 6,700억 원. 근데 아마 뭐 실제 피해 구제 신청을 안 하셨거나 그러는 경우를 또 감안했을 때는 더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진화가 되는 게 예전에는 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목소리 톤이나 이제 이런 걸로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라는 걸 쉽게 알아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뭐 네,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당하시는 사례도 굉장히 좀 뭐 다양하겠지만 요새는 이제 예전에 어떤 그 연변 사투리 그런 거는 최근에 전혀 없고요. 검찰 또는 금융감독원을 맞아 그런 거 많죠. 사칭해서 당신이 범죄에 연루가 됐다. 맞아요. 여보세요? 예, 네, 혹시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 수사과의 최민철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본인 앞으로 연루된 사건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 덜컥 순간적으로 겁이 나죠. 당황을 하거든요. 당황하죠.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네. 그 상황에서 당신이 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게끔 내가 기회를 주겠다. 당신의 재산이 어떤 불법 자금인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하나씩 다른 곳으로 이체를 의도를 합니다. 아니 이게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30년간 모은 돈 9억을 대출 그것까지 총 18억을 상이 당한 예.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도 당신이 범죄에 연루됐다라는 식으로 전형적으로 접근을 했고 당신이 수사에 협조만 잘 한다면 범죄 예방에 엄청난 일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속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큰 도움을 준다라는 예, 어떤 좀 맞습니다. 약간의 그런 사명감과 예, 더불어서 예.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자산 보호 조치, 그러니까 자산 동결 이런 단어로 언제든지 원상 회복 시켜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 그럼 그분은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네, 구억을. 갚아야 돼서 제가 이제 금융회사 전화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피해자고 이제 인간된 도리로서 좀 배려는 최소한 하자. 해서 연락은 좀 자제하고 유예나 이제 이자율 조정 같은 걸 이제 예, 얘기는 해놨거든요. 갚으셔야 되는구나. 예.
이게 참 진짜. 아 말이 그렇지 9억을 어떻게 갚아요? 네. 참 진짜. 진짜 나빴다. 올해도 정말 안타까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지방의 뭐 국립대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거든요. 담당 검사가 누군지 정도 아셔야 되니까 제 소개 잠깐 할게요.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여기 담당 검사입니다. 자, 본인 현재 지금 배터리 잔량 몇 프로예요? 운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본인 수배부 체크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잖아요. 전화 사기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취업 준비생의 사연을 지난 2월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 경찰이 추적 끝에 결국 이 사기 조직의 중간책을 검거했습니다. 지난 1월 전북 순창에 살던 20대 취업 준비생 김모 씨는 전화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말에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협박에 놀란 김 씨는 결국 은행에서 400여만 원의 돈을 찾았고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지시대로 마포의 한 주민센터 보관함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무려 11시간 만에 서울 여의도에서 밤늦게 끊어지자 김 씨는 조만간 구속된다는 심한 부담감에 그만 목숨을 끊었습니다. 금융 사기범 본인이 잡는데 국가기관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셨고 갑자기 11시간 이후에 통화가 안 되니까 본인의 억울한 죄를 누명을 이제 소명을 못했다. 그다음에 국가기관에 협조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는 자책감 때문에 이제 본인은 보이스피싱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거거든요. 예. 그 부분도 참 안타깝죠. 왜냐면은 젊은 나이였고 또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니면서 불편한 친구들을 직접 이제 도움을 주면서까지 되게 선한 친구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뭐 안타까운 사람이 많죠. 황당한 보이스피싱도 좀 있었다고 그래요. 작년 11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분한테 내가 감독원 직원이다. 그래서 감독원 지하에 은행 지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현금을 뽑아라. 내가 감독원 앞에 있겠다. 근데 이제 우리 그 해당 은행의 점포 직원이 수상한 거예요. 왜냐면 큰 금액의 대출을 일으키자마자 바로 출금을 하려고 하시고 직원과 대화할 때 한쪽으로는 이어폰으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고 하니까 의심스러워서 바로 영등포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 분들이 사기범 검거했는데 네. 복장에 이제 저희 감독원 배지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금융감독원 안에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려던 그야말로 간큰 보이스피싱범이 있었다는데요. 보이스피싱범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곳 금감원 건물 안에 있는 은행 점포로 피해자를 불러냈습니다. 한 남성이 카드론으로 3,500만 원을 인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은행 직원은 보이스피싱범과 피해 남성이 전화 연결이 된 상태일 수 있다고 보고 현금 인출을 핑계로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노트를 활용해 누군가와 통화 중인지도 확인했습니다. 고액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시는 고객님께 질문을 드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은행 직원에게 말씀드리면 안 된다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이 질문에 고객님께서 예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께 우선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님께서는 자꾸 아니라고 금감원 직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러한 사례들을 종이에 적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이제 저희 팀장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게 되었어요. 시간이 걸리자 일이 틀어진 것을 직감한 보이스피싱범은 다른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하철역을 수색한 끝에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양해지는 이 수법을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일단 계속 정부에서는 다양한 이제 피해 예방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 사기범들은 지속적으로 그 예방 제도나 어떤 홍보 등을 우회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부분은 실제 금융을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혹시 잡았던 보이스피싱 사기범 중에 네. 생각보다 학력도 높고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언론에 접했던 건 이제 그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 분이 이제 범죄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 예, 그거를 제가 봤어요. 예.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좀 이게 혹시라도
통화를 혹시 나도 모르게 좀 하게 됐다. 이럴 때 뭔가 좀 이렇게 팁이랄까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용감한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를 인지하고 맞받아치는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 뭐 조세호님 당신의 우리은행과 농협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제가 농협은행인데 직원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쪽에서 통화. 예, 안녕하세요. C캐피탈 강현철입니다. 예? 예, C캐피탈 강현철입니다.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살겠어? 네? 그렇게 사기 쳐먹어서 밥 먹고 살겠어? 좀 프로답게 하라고, 프로답게. 내가 달달하다, 예, 고객님. 네. 예, C캐피탈 김장성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 이렇게 해? 신경님, 이렇게입니다. 이러면 되겠냐고. 아,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중국이야, 필리핀이야? 필리핀이요. 필리핀? 필리핀은 망고가 맛있는데. 망고? 수유기 씨시죠? 네.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원이라고 합니다. 네. 왜 웃으세요? 아니, 자꾸 경찰직원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요.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 네, 지금 4번째인데. 아, 왜 또 어떤 잘못 저질렀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그 사기범이 보복으로 그러니까요. 뭐 이사라 주소로 중국 음식을 뭐 10판씩 배달을 시킨다던가 치킨 30마리 막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피자 20판 막 이런 거. 이게 보복을 또 하는군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보다는 좀 무시하고 모르는 전화 오거나 하면 이게 뭐 보이스피싱을 피해를 혹시 입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경황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경찰서 112나 국민감독원 콜센터 1332번 1332번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 전기통신 피해 환급법이라고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소송 없이 신속하게 구제해 줄 수 있는 게 마련되어 있고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국민감독원이 피해자분들의 돈을 찾아서 직접 환급해 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환급받을 수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까? 피해자분들의 소중한 피해금이 만약에 사기범들에 의해서 ATM이나 영업점 창구에서 현금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안 돼요. 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현금화 되는 순간 그거는 사실 찾기가 찾을 어렵고 수가 없습니다. 빨리 금융회사 입금 또는 송금은행의 콜센터에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지급 정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힘든 점, 본인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 뭐예요? 일단은 피해자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 사기범들은 이분들 명의로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환일이 도래하면 그걸 갚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고 민원 서류 10개 중에 한 3, 4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을 해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뭐 다 도와드릴 수는 없다는 부분이 가장 힘들고 예방 제도를 내고는 있지만 사기범들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보이스피싱 이게 사기단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없어요? 혹시 제가 저한테 연락 오는 거 아니겠죠 혹시? 근데 일단은 방송 잘 봤습니다. 이렇게. 저는 솔직히 일단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노리는 그 돈이 그 사람들의 정말 하루하루 생계에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되게 따뜻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절대 사기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올바른 일을 찾길 바랄게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33년 사기꾼 전문 검사 임채원 검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나깨나 사기 생각, 안전하 서나 사기 생각, 언제나 사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서울 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부장검사 임채원입니다. 아이고. 일단 무려 33년 동안 사기 범죄를 전문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기꾼 전문 검사님이신데 사기 범죄만 집중적으로 좀 매달린 이유가 있으시다 그래요? 예, 그게 아마 운명적으로 저는 검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부터 저까지 해서 저희 가족이 4번 사기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서울로 이끌어줬던 직장 상사가 집안 채값을 사기치고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저희 가족하고 그 부친께서 한 20년 복구하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검사가 된 이후에 아버지께서 또 세입자한테 또 사기를 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 막내 동생이 당했고 제가 또 선배한테 또 당했습니다. 아니 검사님인데 사기를 당하셨어요? 예, 좀 어리버리한 검사죠. 한 10년 정도 알게 된 학교 선배가 자기가 이번 달에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못 막으면은 신용 불량자가 된답니다. 69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연락을 해서 갚아달라 그랬더니 뭐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계좌번호를 가르쳐줬는데 아직까지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아니 계좌번호까지 불러줬는데도 아직도. 아니 근데 이런 것도 좀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첫째 사기당했다는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벌써 무능한 검사로 또 인식될 수가 있고 일단 스스로가 이제 자괴감 너무 창피하잖아요. 아니 남의 사기 사건 사기당한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자기 무리도 못 깎는 이 어리버리한 검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 사건을 보면 꼭 내 사건인 것처럼 더 열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더 막 그냥 이게 막 의지가 좀 의욕이 막 불타오르시는군요. 근데 그 사기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검사님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재석이 형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안 갚아요. 이것도 사기인 거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처음부터 떼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빌려가서 안 갚으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제 어떤 분이 글로 조세호 씨한테 사기당했어요. 이거 뭐야 했더니 분명히 웃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녹화하다 보면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빵빵한 웃음 건강한 웃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한 지 지금 62회째인데 네네네. 오늘은 좀 보여주나요? 오늘 보여드립니다. 녹화 끝났는데 그분이 방송을 보시더니 댓글로 저한테 이제 사기당했어요. 분명히 오프닝 때 즐거운 웃음 건강한 웃음 주신다고 했는데 못 줬으니까 클로징 때까지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조사 받아야죠. 지금 말씀하신 이게 형법상 사기죄가 될까요? 진짜 됩니까? 사기라 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기망은 속이는 거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조세호 씨가 한 거는 재물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재산상이 뭐 그게 관계 없으니까 속인 거는 맞지만 사기죄는 아니다. 정리가 됐네요. 우리 그 댓글을 다신 분에게 좀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속인 건 맞다. 자, 그러나 사기죄는 아니다. 아니 오죽하면은 이게 이제 살면서 사기 한 번 안 당했다면은 이건 천운이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 오늘 좀 권사님을 모셨으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은 사기를 좀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한번 좀 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요즘은 어떤 사기들이 좀 이렇게 기승을 부립니까? 요즘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고요. 파격적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해서 하는 투자 사기.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그래서 중고거래 사기가 많고 이 SNS를 통해서 하는 로맨스 스캠, 뭐 이런 것들이 좀 핫한 거죠. 아니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그 수법이 굉장히 좀 날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까? 일례로 제가 작년 9월 달인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초저금리 뭐 대출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놀란 게 보이스피싱 주의사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제목이 벌써 아이비 은행. 이거 웹발신. 이거 누가 봐도 은행에서 지금 보낸 것 같은데. 요 밑에 이제 전화를 갖다가 전화번호를 변작을 하거든요. 070 번호는 사람들이 잘 안 받으니까 그 국내 포털 사이트에 넣어버리면 이게 진짜인 경우는 은행이 실제로 주소와 약도가 뜨는데 이거는 해보면은 엉뚱하게 뜹니다. 그러니까 요런 문자를 받으셨더라도 이 번호를 직접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한 다음에 전화를 해야지. 그게 진짜 우리 은행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전화를 해보시라고 지금 검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네요. 그 주소 있죠, URL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터치를 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이제 악성 앱이 깔립니다. 악성 앱이 깔리면 내가 거는 전화나
상대방이 오는 전화가 전부 다 범인들이 다 가로채거든요. 이 피해자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뭐 검찰청이나 이런데 그 뭐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범인들이 가로채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한 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어디다 확인해 보려고 전화를 하든 그 사람들이 받아서 받아서 뭐 검사나 뭐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연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학생들 상대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하는 교사가 3억 2천만 원 털렸고요. 3억 2천만 원이요? 예. 이게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출산휴가 갔다 오는 그 기간이 1년이었거든요. 1년 동안 새로운 수법이 전화 가로채기 수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요즘 요게 또 그 자녀 사칭형 그 보이스피싱 있죠. 예, 되게 많습니다. 예, 최근에 뭐 기사도 많이 났지만 이제 뭐 액정이 망가졌는데 엄마. 예. 이게 가장 고전적이었는 건데 작년에 액정 떨어뜨렸다는 요걸로 해가지고 당한 피해 금액이 990억. 990억이? 예, 엄청납니다. 아직도 이 수법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와. 아니 그 심지어 지방 법원장님이 당한 보이스피싱도 있다고 그래요? 예. 2007년도에 당하셨는데요. 그 아들이 이제 납치돼서 장기를 뗀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6천만 원 그냥 보냈죠. 근데 요새는 또 이게 또 더 진화가 됐습니다. 자녀의 그 휴대폰 번호 이제 그거를 이 휴대폰을 해킹해서 그 이제 그 부모한테 자녀 그 전화번호로 이제 연락을 합니다. 와, 이거 소름 돋는. 그만큼 또 수법이 또 진화가 됐죠. 와. 아, 이게 이제 자녀분에게 전화를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은 공범이 계속 자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가 통화 중으로 만든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셉이 이제 자녀분이고 제가 이제 부모님인데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저기 애들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하면 근데 다른 공범이 계속 조셉 전화번호로 그렇죠. 전화를 해서 통화 중으로 만들어서 거봐요. 뭔가 일이 있죠. 지금 전화 안 돼요. 해보셔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면은 엄마 살려줘라는 문자가 와요. 예를 들면.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거를 확인합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통화될 때까지 돈을 보내주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는 이게 진짜로 느껴지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최면이 걸린다고 하는데 범인들의 수법을 알면은 최면에 좀 덜 걸리거든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검사님이 실제 보이스피싱범의 통화 내용을 오늘 좀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는데요. 진짜요? 과연 사기를 부르는 말은 어떤 것일지 한번 우리 자기님들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의 이기훈 수사관입니다. 현재 본인과 연루된 개인정보 유출건 때문에 몇 가지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본인 혹시 김용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저희 검찰 측에서 김용식 페이트로 인한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한 상태인데 본인이 김용식의 일당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가해자이신지 명의 도용을 당하신 피해자분이신지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자 연락을 드린 겁니다. 네, 전혀 모르셨나요 혹시? 일단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벌써 어디 뭐 검사 뭐 누굽니다. 어디 수사관 누굽니다 하는 순간 이게 사실 혼이 나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도 우리가 이제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예. 처음에 이제 혹시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이제 상대방을 한번 살짝 떠보는. 혹시라는 게. 혹시. 네, 본인 혹시 김용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전혀 모르셨나요 혹시? 그다음에 반응을 봐서 그다음에는 일단 그러면 뭐 조사를 하자 이렇게 나와요. 일단. 일단은 뭐냐면 이제 그 피해자라 하여금 자기 페이스로 이제 끌어다니는. 일단. 네. 네, 일단 저희 검찰 측에서 김용식 페이트로 인한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한 상태인데 일단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다음에 또 이제 특징이 혹시 옆에 누가 있는지. 심지어는 이제 일행들과 운전하고 어디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일행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때 연락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혼자 전화를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누가 있으면 상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범인이 하는 대로 최면이 안 걸리니까 그렇게 나오죠. 아니 근데 실제로 좀 그게 궁금한데 검사님들은 그러면 전화 통화를 안 하세요? 하죠. 그럼 하는데 저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안 합니다. 안북에 뭐 홍길동 씨죠? 예, 네네네네. 맞습니다. 예. 전에 이렇게 해서 그 고소당하신 적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해서 그러니까요. 내일 10시까지 뭐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봐. 지금 검사님도 얘기하시지 뭐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뭐 몇 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지 뭐 사실 돈을 요구하거나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 이거 자체가 그거는 기록 속에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지.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뭐 조사를 요구한다든가 어떤 걸 요구하시지 사실은 여기 했는데 뭐 누구 맞으신가요? 혹시 뭐 일단은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좀 잘 안 하신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면 나는 사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거든요. 내가 공범이 아니잖아요. 근데 막 이거를 해명을 제대로 못하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거나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건 없다. 굉장히 얼어버리죠 사람이. 네. 아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30분 지연 인출 제도라는 예. 것도 생겼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계좌로 이제 100만 원 이상 입금할 경우에는 자동화 지급 기기 안에서 30분 안에는 인출이 안 됩니다. 네. 골든 타임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30분 안에 빨리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새 또 법인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100만 원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98만 원만 보내세요. 그러면 마음대로 인출이 되는군요. 되죠. 이게 30불 인출 지연 제도도 1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야 이거 뭐 대단하죠. 아니 그래서 이제 이거 평소에 급하게 입출금할 일이 없는 어르신들 경우에는 지연 이체 서비스를 미리 좀 등록하시는 게 도움이 좀 된다. 예, 그거는 이제 3시간. 누구한테 돈을 보내더라도 이제 한 3시간 정도는 뒤에 이제 돈이 가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0분 지연 그 인출 제도보다는 더 이제 이렇게 보호가 되는 거죠. 예. 우리 어르신들 말고도 또 요즘 그 젊은 분들도 예. 이렇게 좀 미리 해두면 좋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뭡니까?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예.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거기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그 사이트인데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면 뭐 이렇게 새로운 또 계좌가 개설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그 신용카드 발급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예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명의 도용 도용, 방지 서비스. 예.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보통신 뭐더라? 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되게 검사님이신데 인간적이시네요. 그 굉장히 좀 인간적입니다. 검사님의 네. 모더라가 너무 따뜻하게 나왔어요. 모더라가. 아니 어쨌든 이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휴대폰을 보면 통상 3개, 4개 정도 한 사람이 이제 개통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현재 몇 개가 개통돼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개통되는 걸 제한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또 어떤 사람이 내 명의를 도용해서 개통할 경우는 이메일로 문자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방에 좀 도움이 되겠네요. 예, 많이 되죠. 아니 이게 어렵게 증서를 받아놨어도 증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실제 제가 옛날에 처리한 사건인데 이 계약서가 진짜 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사기범한테 그랬습니다. 이 계약서대로라면 사기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검사님 저 이런 문서 쓴 적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썼다는 증거를 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내용이 전부 다 컴퓨터로 출력이 되어 있고요. 뭐 자필도 없어요. 그 도장도 법인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중요 부분은 자필을 받아라. 그리고 도장도 좋지만은 지장을 이제 받도록. 왜냐하면 이 지장 받으면은 이 혐의를 밝히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장을 듬뿍 찍어서 우리 주민등록증 받을 때처럼 살짝 찍으면 좀 불편하고. 지장이 없어서 지장을 받아라. 이거 찍으면 지장이 없습니다. 증거는.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차용증에 꼭 용도를 쓰시라. 용도. 빌려가는 돈이 진짜 많은 사건 중에서 그 용도를 못 밝혀서 무혐의 되는 사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용도를 기재하고 그 상대방 계좌에 돈을 입금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그 입금된 돈이 어디로 인출됐는지만 확인되면은 금방 밝힐 수가 있거든요. 이거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남겨서 이제 문서화 하신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꼭 들어가야 사기범이 처벌받는데 입증이 훨씬 그러니까 손쉽게 빠른 거죠. 용도는 사실 민사소송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형사사건의 사기의 고의를 밝히는 데는 결정적인 거거든요. 그거를 꼭 좀. 굉장히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사기 범죄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고통이 이게 얼마나 큰지 그 말해주는 통계가 있다고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올해 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면 다음 해 자살하는 사건 수가 좀 는다는 그런 통계학적인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다른 것보다 돈도 돈이고요. 이게 사실은 인간적인 배신감과 내가 또 왜 저기에 당했을까 하는 그 자괴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아요. 아는 분이 보이스피싱을 한 2천만 원 당했는데 너무 창피하고 자괴감이 들어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지고 그렇죠. 어떤 인생 사람에 대한 가치 체계가 무너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일이 손에 잡힙니까? 이 억울함이 안 풀리는데. 네. 직장 공장장인데요. 직장 상사. 대구에서 서울로 이끌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나는데 완행열차에 그 화장실 옆에 칸에 진보다리에 앉아서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왔는데 그분이 직장 있는 사람들 사기를 다 쳐서 야반 도주하는 바람에 아버지는 집 한 채 살 돈을 다 날리고 이제 월세 낼 돈도 없어서 쫓겨나서 이제 기찻길 옆에 무허가 근무를 쳤습니다. 그 재건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농마 이렇게 주워 오는 사람들 그 배 휴지 모아서 선별해가지고 파는 그걸 하셨는데요. 냄새도 많이 나고 굉장히 그 파리도 많이 끼고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병으로 어머니는 2000년도에 이제 그 폐섬유증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사기 사건을 그냥 볼 수가 없다. 아버지 소원이 평생 네가 판검사가 돼서 집안을 일으켜라.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3번 떨어지고 4번 만에 이제 시험이 됐는데요. 어떤 날은 내가 지금 진짜 어렵게 검사는 됐는데 너무 힘들다. 에이, 나가서 그냥 변호사나 할까? 이런 생각도 했죠. 합격하고 나서요. 그 동네 어른들 다 모아놓고 지하에서 식당 하나 빌려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했다고 할까요? 지금 이제 현직에서 지금 금년 12월 7일 날 은퇴. 이제 얼마? 이제 얼마? 만 63세가 되면 은퇴가 됩니다. 좀 기분이 좀 어떠세요? 기분이요? 진짜 사건 하나하나 속에 그 사람들의 사기 피해자들의 인생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기 예방 운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기꾼한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하나 써달라 그러면 막 화를 내고 그 차용증이나 증거를 안 남기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된다면 굉장히 사기가 획기적으로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내가 일조를 할 수 있다면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사기 사건은 검사들이 드린 공에 비해서 어떤 평가를 많이 못 받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비록 검사장 승진은 못했지만 검사가 게으르면 피해자가 운다는 심정으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